주말 추수감사절 이어서 경제 지표가 조기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도 나왔는데요. 김용갑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다시 급등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의 단기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11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4.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내년에 미국의 물가가 연율 기준으로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달 초만 해도 이 수치는 4.4% 수준이었는데 더 높아졌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향후 5년에서 10년간 비용은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책임자인 조앤수는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앞으로 몇 달이나 몇 년 안에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곧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1.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전망치는 61이었습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1.3, 이 수치는 이 전월치인 63.8과 비교하면 3.9% 낮은 수준입니다. 10월부터 경제 전망이 악화되면서 지수는 6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날은 미국의 10월 내구재 수주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 상무부는 10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 160억 달러, 5.4% 감소한 2,794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내구재는 전월 대비해서 4% 증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10월에는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시장에서도 10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5.4% 감소했습니다. 다만 변동폭이 큰 이 비행기와 운송을 제외하면 10월에 0.1%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0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였던 22만 9천 명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5주 만의 최저치입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한편으로 주가가 한때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갑작스럽게 감산 회의를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오펙 산유국과 비오펙 산유국으로 이뤄진 오펙 플러스 산유국 협의체가 당초 예정이었던 26일 회의를 30일로 연기했습니다. 오펙은 성명서를 통해서 에너지 장관 회의가 다음 주 목요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옴시티 건설을 위해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 사우디가 다른 산유국들의 감산량에 불만을 표시해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감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이날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장중에 전장 대비해서 약 5% 하락한 73달러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락을 만회했습니다. 다음으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84.74포인트, 0.53% 상승한 35,273.03에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8.43포인트, 0.41% 상승한 4,556.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5.88포인트, 0.46% 상승한 14,265.8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음 날인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휴장하며 금요일은 24일에는 오후 1시에 정규장이 마감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픈 AI와 가상화폐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이 챗 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올트먼이 오픈 AI로 복귀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오픈 AI에서 해임된 지 닷새 만에 복귀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지난 17일 갑작스러운 샘 올트먼의 해임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트먼을 영입하겠다고 밝히고 또 오픈 AI 직원 770명 가운데 700명이 올트먼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퇴사라는 강수를 던지자 결국 오픈 AI 이사회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 오픈 AI는 올트먼을 오픈 AI CEO로 복귀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이 이사회도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트먼 해임에 참여했던 4명의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3명은 교체됩니다. 일단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CEO가 새롭게 이사회의 새 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이사진에 합류했습니다. 기존의 이사였던 애덤 디앤젤로 쿼라 CEO는 이사회를 대표해 올트먼의 복귀 협상을 이끌면서 유임에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이사진은 최대 6명을 더해서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올트먼 해임을 주도했던 일리아 슈츠케버는 결정을 후회한다는 반성과 함께 이사회에서 사퇴했습니다. 오픈 AI는 해임의 결정과 그 여파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트먼은 옛 트위터인 X에 나는 오픈 AI를 사랑하고 내가 지난 며칠 동안 한 일들은 팀과 팀의 사명을 함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AI로 돌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이 샘 올트먼의 영향력 확대 전망과 함께 개발론자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사태가 AI에 대한 개발 속도와 안전성을 놓고 발생한 갈등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AI의 위험성보다 AI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 올트먼의 복귀로 AI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속도가 더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이 자금 세탁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5조 원이 넘는 벌금을 받았고 고객들이 돈을 빼내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바이낸스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고객들이 10억 달러 이상을 인출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과 국제 비상경제권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4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조 5천억 원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창펑 CEO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임했습니다. 미 당국이 파악한 바이낸스의 불법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총 166만 건에 달합니다. 총 7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인데요. 이 같은 불법적인 거래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바이낸스가 무시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불법적인 거래에는 이슬람 등 테러 단체의 자금과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의 거래가 있었고 북한 관련 불법 거래도 포함이 됐습니다. 바이낸스는 이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